늦지 않았어요. 20대, 30대 남성분들 못생겨지는 최악의 습관들이에요. 이제라도 알았다면 행운일 겁니다. 집에서 쓰는 수건 당장 갖다 버리세요. 그 수건이 피부에 진짜 안 좋은 거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죠? 집에서 쓰는 수건 피부에 안 좋다.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갖다 버리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면 100% 수건을 사거나 뽑아 쓰는 페이스 타월이 있어요.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팔거든요. 그걸 써야 됩니다. 실제로 수건으로 얼굴 닦는 아이돌들 없다고 해요. 그 씬에서는 이미 수건이 안 좋다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라도 수건 갖다 버리고 면 100% 순면 수건을 새로 사서 쓰든지 페이스 타월을 사서 써보세요. 기껏 깨끗하게 세안했는데 그 수건으로 내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쉽죠? 저도 순면 수건으로 갈아탄 지 한 3년 됐는데 오래 써보니까 왜 갈아타라고 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 믿고 사용해보세요. 피부를 생각하신다면 피부과만 떠올리지 마시고 집에 있는 사소한 것들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다음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얼굴 만지는 사람 치고 피부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절대.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무의식 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 무의식이 내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화장실 가지 않는 이상 하루에 손 씻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얼굴이 막 간지러우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런닝맨이나 유키즈를 보면 유재석 씨도 만성 여드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간지러우신 편인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 항상 이렇게 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더러우니까 여기로 긁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우면 여기로 긁으시겠어요. 진짜 간지러우면 이렇게 해야 되고 웬만하면 얼굴에 손대면 안 됩니다. 얼굴만 안 만져도 반은 먹고 들어갈 거예요. 다음은 턱 괴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손으로 턱 괴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턱을 괸 때는 당장은 편해요. 당장은 편한데 얼굴이 틀어집니다. 아 무슨 얼굴이 틀어져. 얼굴 틀어져요. 얼굴이 틀어지면 얼굴이 삐뚤빼뚤해 보일 거예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삐뚤빼뚤해져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하나라도 교정해보세요. 2번 턱 꿰고 1번만 꿰도 성공이에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턱을 너무 꿰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턱 꿰면 안 돼요. 저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자고요. 다음은 짝다리 짚고 거북목 하지 않는 겁니다. 짝다리 짚고 거북목 하는 게 왜 안 좋냐면 자세가 틀어지면 얼굴이 틀어져요. 얼굴이 틀어지면 이목구비의 위치가 바뀌어요. 알고 계세요? 못생겨져요. 짝다리 허리 틀어지죠? 거북목 얼굴 틀어져요. 간단하죠? 짝다리 짚고 거북목 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코어에 힘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할 때 항상 목을 넣고 하셔야 돼요. 저도 핸드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PT를 봤는데 PT 선생님이 체형이 너무 비대칭이 심하다는 거예요.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운동할 때조차도 애를 먹을 수 있는, 운동을 하더라도 이쁜 몸이 나오기 힘든 몸이래요. 그 밸런스가 무너진 이유가 짝다리 짚는 거래요. 다음은 수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잘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팔자주름의 원인입니다. 볼이 눌리니까 팔자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뱀파이어처럼 자야 돼요. 모델 이소라 씨가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뱀파이어처럼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요. 저도 옆으로 잘 때가 많아요. 옆으로 자는 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근데 그 편하고 익숙한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팔자주름은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시술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위적일 수 있잖아요. 옆으로 자지 말고 지금이라도 2번 옆으로 잘 거 1번만 옆으로 자자고요. 같이 노력해봐요. 팔자주름이 노안의 지름길인 거 아시죠? 팔자주름 생기면 늙어 보여요. 천장을 바라보고 정자세로 자는 게 정석입니다. 굳이 옆으로 잘 거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거 말고 왼쪽으로 돌려서 주무시는 게 수면의 질에 좋대요. 웬만하면 정자세로 하늘을 보고 아니면 대자로 뻗어서 자자고요. 아니 피곤해서 자는 것도 서러운데 주름은 생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은 핸드폰 할 때 목주름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할 때 목주름이 왜 생기냐면 턱을 내려서 핸드폰을 해요.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핸드폰을 한단 말이에요. 목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주름이 생기면 무조건 늙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북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주름 시술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소형차 한 대 값이에요. 목주름 막아야 됩니다. 조금 아저씨 같아도 들어서 해야 돼요. 방송 보니까 그 배우 조승우 씨가 핸드폰을 항상 허리를 펴고 목을 넣고 꿋꿋하게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 할 때는 웬만하면 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조금 아저씨 같아도 뭐 어때 목주름 생기는 것보다 낫죠. 이미 목주름 생겼는데 난 뭐 알 바 아니야가 아니라 필 수 있어요. 저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핸드폰을 앞으로 들어서 하니까 목주름이 옅어졌어요. 관리에 늦은 건 없습니다. 다음은 콩국물 먹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서리태를 먹지 않는 겁니다.
서리태를 먹지 않으면 흰머리가 나요. 아, 이미 흰머리 있어.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새치가 이미 있어도 서리태를 먹으면 뿌리에서 다시 검은 머리가 올라와요. 먹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먹다 보면 두 가닥에서 한 가닥이 올라오고 이런 식이에요. 늦은 건 없습니다. 검정콩을 밥에 지어서 아니면 뭐 검정콩을 볶아서 먹는 방법도 많은데 서리태 콩국물을 인터넷에서 좋은 가격으로 많이 팔아요. 단백질도 먹는 김에 검정콩도 먹는 거죠. 저는 다행히 아직도 새치가 하나도 없는데 검정콩을 먹은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서리태 검정콩을 드셔야 됩니다. 아, 콩 싫어. 저 콩 진짜 싫어해요. 저 콩 진짜 싫어하는데 새치가 더 싫어요. 새치가 더 싫어. 아, 새치 너무 싫지 않아요, 여러분? 새치랑은 이별해야 돼요. 검정콩 먹으면 이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이후로 검정콩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콩국물만 먹어요. 새치가 더 싫어서. 저도 먹는데 지울 수 있어요. 검정콩으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에요. 이를 평상시에 꽉 깨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습관인데 이끼리 절대 부딪히고 있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 입을 벌리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되 치아끼리는 부딪히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각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있잖아요. 사각턱 돼요. 아, 보톡스 맞으면 되지.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요.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다 올리고 있으면 여기에 붙어요. 네. 붙이고 있으면 이거를 뮤잉이라고 하는데 이걸 붙이는 습관을 하게 되면 턱선이 더 갸름해집니다. 점점 갸름해져요. 턱선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수업 들을 때나 일할 때 말할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을 때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계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을 때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있는다. 진짜 속는 셈 치고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조바심 내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턱선이 갸름해질 겁니다. 쉽죠? 다음은 적게 자는 겁니다. 권장 수면 시간 몇 시간이죠? 7시간, 8시간이죠. 저는 7시간, 8시간 못 잔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6시간이라도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못 자는 것만큼 가속 노화의 지름길은 없어요. 아이돌들이 48시간 무수면, 72시간 무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안 자고 일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맨날 피부과를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맨날 피부과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못 간단 말이에요. 맨날 피부과를. 아이돌처럼. 쉴 때마다 피부과를 어떻게 가요? 그죠? 많이 자야 돼요. 많이 자야 돼. 안 그러면 늙어요. 5시간, 6시간 잘 때가 태반인데 여러분들도 꼭 잘 자야 됩니다. 진짜. 한 방에 훅 가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 나는 에디슨처럼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쓸 거야. 24시간 중에 22시간을 떠 있을 거야. 했었는데 그때 얼굴이 진짜 뻥이 아니라 한 8살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나는 에디슨이 아니구나. 에디슨 포기하겠다. 다음은 얼굴에다가 인상 쓰는 겁니다. 운동할 때 인상 쓰는 분들 너무 많죠? 특히 여름에 햇빛 너무 쨍쨍할 때 실제로 배우들이나 아이돌들은 운동할 때 PT를 주로 받잖아요. 얼굴에 인상 쓰지 않는 법을 배워요. 주름이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고 보톡스를 맞아도 보통 주름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맞는 거지 주름이 생기고 나서 맞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 말은 즉슨 인상 쓰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운동할 때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운동할 때 인상을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힘들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상 쓰지 않는 게 피부과 비용 아끼는 거고 저속노화의 지름길입니다. 인상 쓰지 말기. 팔자주름, 미간, 이마, 인상 쓰지 않는 습관만으로도 최대한 노화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클렌징하고 머리 감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샴푸도 샴푸인데 트리트먼트나 린스가 얼굴에 닿으면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나서 클렌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많은 피부과 의사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놓친 분들이 있다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그냥 루틴으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핸드폰 알코올 스왑으로 안 닦는 거예요.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럽다는 얘기는 너무 유명하죠. 핸드폰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이 변기보다 많대요. 근데 우리 보통 전화할 때 얼굴에 닿게끔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손으로 만지는 핸드폰이 얼굴에 닿으면 여기에 만성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염증 조사 맞아야 되고 피부과 가야 되고 여러모로 소리 많이 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매일매일 닦아줘야 돼요.
안 닦으면 항상 이쪽에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알코올 수압이라는 걸 팔아요. 쿠팡이나 이런데 알코올에 젖은 엄지손톱만한 알코올솜을 팔거든요. 매일 밤 그냥 팩 붙여놓고 알코올 수압 찢어가지고 핸드폰 닦아주면 돼요. 별거 없죠. 그것만으로도 트러블을 막을 수 있어요. 네. 피부과도 좋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피부과 가는 비용을 몇백 프로는 낮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얼마 돈도 안 들어요. 다음은 베개피를 안 빠는 사람들이에요. 베개피를 왜 빨아야 되냐면 내가 매일 피부에 닿는 게 베개피일 수밖에 없어요. 자다 보면 왼쪽으로 잤다가 오른쪽으로 잤다가 뭐 뒤집어 잤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베개피에 제일 많이 닿아요. 손으로 얼굴을 안 만져도 베개피가 얼굴에 닿기 때문에 베개피에 묻어있는 안 좋은 것들이 얼굴에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빨아야 됩니다. 내 머리에 있는 각질, 내 머리에 있던 세균 이런 것들이 베개피에 고스란히 다 묻어 있어요. 그걸로 얼굴을 비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빨기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빨아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리고 섬유유연제 쓰지 마세요. 얼굴에 닿는 거는 섬유유연제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섬유유연제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개피는 세제로만 빠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도 트러블을 엄청 낮춰줄 거예요. 이제라도 이걸 보신 분들은 진짜 행운입니다. 행운이에요. 커피 마시고 물 안 마시는 겁니다. 커피 마시고 물 안 마시면 이가 누래져요. 누렁니 됩니다. 치아 미백이나 뭐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한번 누렁니가 된 거는 그걸 하얗게 만들려면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 추천템으로도 말씀드렸던 스트랩 같은 거를 매일 붙이고 있어야 되고 치과 가서도 그 미백 하려고 개구리 끼고 이를 계속 벌리고 있어야 돼요. 돈도 돈인데 치과 한번 갔다 오면 늙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물을 마시면 돼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그죠? 이가 노란색이 되면 뭐 턱 깨지 않고 목주름 없고 뭐 팔자주름 없고 해도 외모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절대 노란색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커피 때문에 그래요. 커피 때문에. 그 한 끗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은 미세모 칫솔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모 칫솔이 뭐냐면 굉장히 촘촘하고 부드러운 모를 활용한 칫솔이에요. 이거를 왜 사용하셔야 되냐면 제가 원래 빡빡 닦고서 개운하다. 양치는 개운한 맛이지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치과 갔더니 잇몸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잇몸에 뿌리가 다 드러나서 다 떼워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시원한 것도 못 먹고 절대 빡빡빡빡 닦으면 안 됩니다. 저처럼 치과 계속 다니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관리한다고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이것저것 시도해본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면서 낭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진짜 까다로운 제가 이런 허탕 치지 마시라고 정리해놓은 콘텐츠가 있어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정성 있게 만든 콘텐츠니까 설거지할 때나 이동하실 때 한 번만 보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실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명품 사고 비싼 옷 사고 성형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지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얼굴 망치는 습관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거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창이나 제 1대1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자기관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